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상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매매 거래를 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이 자가 사용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는, 그래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유하다가 나중에 재매매를 했을 때 자산 가치 상승으로 해서 그 차익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매매를 한 데 있어서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수익률이 높을 때 거래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임차인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임차인들의 현황은 입지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입지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업종에 따라서 공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꾸준하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상가 수익률은 거래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으면 이 A라는 건물의 층별로 임차인들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이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월차임을 다 합했더니 500만 원이다. 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가세 별도다.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 500만 원을 나오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건물은 연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월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연 6천만 원이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 6천만 원의 수익을 예를 들어서 연 수익률 5%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기를 가지고 눌러보겠습니다. 6천만 원 나누기 5% 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그러면 12억이 나옵니다. 12억. 결국에 무슨 말이냐? 월 500만 원이 나오는 것은 연 6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6천만 원은 은행에다가 넣었을 때 예를 들어 5%를 준다고 치면은 12억을 넣어야만이 연 5%로 계산할 때 6천만 원이 나온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보증금이 1억이기 때문에 보증금 1억을 더하게 되면 13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13억이었을 때가 수익률은 5%가 나온다. 자,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가가 13억이면, 자, 보증금이 1억이겠죠? 그 다음에 월차임이 500만 원 들어옵니다.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 500만 원은 곱하기 12개월이니까 연 6천만 원의 소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소득이. 그러면 이게 투자비로 보면은, 투자는 얼마 되냐면 매매가 13억에서 보증금 1억을 뺍니다. 그러면 총 12억을 투자해서 월 500만 원 연 소득은 6천이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다. 이게 되면 5%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계산한 게 종합 수익률입니다. 종합 수익률이라는 것은 전체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을 빼고 이거를 분자해 두고, 아니 분모해 두고 분자로는 연 소득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연 수익이 나온다. 이게 이제 종합 수익률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 투자를 했을 때는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개념입니다. 이랬을 때는 종합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서 아까 매매가 13억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증금을 뺐습니다. 1억을. 여기서 융자를 얼마를 받았느냐, 이거를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차입금, 융자금이 5억이다.
그럼 5억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12억에서 5억 빼니까 7억이 되겠죠. 7억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 투자된 금액이다. 이거에 비해서 연 아까 6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제 융자 5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이자를 빼주면 됩니다. 연 이자. 그럼 예를 들면 융자 5억에 대한 연 이자를 뭐 5%다. 그러면은 5, 25, 2,500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7억으로 나눠서 100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종합 수익률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융자를 어느 정도 끼웠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봅니다. 종합 수익률로 했을 때의 수익률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예를 들면 융자를 끼웠을 때 이자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반면에 자기 자본을 했을 때 융자를 끼웠을 때 융자의 이율이 낮았다. 종합 수익률 계산할 때보다 낮았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수익률은 높아져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수익률은 이렇게 종합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거래가 안 되는데 예전에 금리가 뭐 2%대, 3%대 이렇게 융자에 대한 이율이 낮았을 때랑 지금 현재 6%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률이 엄청 크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10억, 20억짜리 건물을 살 때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닌 대부분 융자를 끼워서 사야 되는데 이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 실제로 임차인들로 받던 수익률보다 은행에서 지급을 융자금에 따른 이자율이 더 높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상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